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재진의 상한가랠리입니다. 상한가랠리 유튜브 채널에서는 시장의 100%는 존재하지 않아도 높은 확률의 종목들은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주제는 2차 전지 2023년 무섭게 올라갈 대장 10년간 95배 성장 이 주식에 베팅하세요라는 주제로 오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항상 최근 뉴스 분석에 따른 새로운 여러분들께 관심 종목들을 분석 영상을 통해서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새롭게 여러분 업데이트되는 이천지 관련된 흐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그리고 다운 버튼 누르시고 매번 올라오신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시장에서 보다 확률 높은 종목들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전기차 시장에 큰 변화를 좀 이끌어오고 있는 기업이죠. 테슬라입니다. 첫 전기 트럭 셈이 선배였다. 디젤 트럭보다 3배 힘을 가졌다라는 내용입니다. 테슬라가 첫 중형 전기 트럭 세미를 공개하면서 전기차 라인업을 승용차에서 트럭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제 이 트럭이 작은 1톤 트럭 이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뭐 택배를 운송하는 그런 트럭보다는 좀 더 큰 트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미 화물을 운송하는 중형 트럭으로 지금 테슬라가 양산하는 전기 승용차 라인업 모델을 이은 5번째 모델이다. 세미 트럭 출신 일론 머스크가 이 트럭의 모델을 공개한 뒤 5년 만에 이루어졌다. 지난달 15일 오하이오주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서 지금 이제 804km 거리를 시범 주행의 성능을 입증한 바가 있다. 그러니까 출시가 되게 뭐 멀고 예상도 안 되는 게 아니라 보시다시피 시범 주행까지 완료한 상태에서 양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죠. 왜 이렇게 5년이나 걸렸냐 봤더니 월가는 지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법안에 서명한 뒤 테슬라가 세미를 인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진단했다. 왜? 이유가 나옵니다. 미국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부여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상업용 전기차가 최대 4만 달러, 우리 돈으로는 5,200여만 원의 세제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테슬라가 트럭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외신은 전했다라는 내용이죠. 어, 모든 트럭들은 비용이 문제일 겁니다. 이 비용, 초기 만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문제일 건데 거기서 5,200만 원을 절감시켜 준다라는 것은 엄청난 혜택이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용화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테슬라가 세미 트럭을 내놓게 되는데 잡음들이 좀 많습니다. 요즘에 뭐 일론 머스크가 이 말 저 말이 많기 때문인데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현지 시간 2일 첫 대형 트럭 세미의 출고를 엽니다. 현지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세미가 지금 37톤 짐을 실은 상태로 한 번 충전에 800km까지 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출고식 자체를 놓고 다양한 해석들을 내놓고 있는데 우선 올해 신차 출시는 없다라고 못 박았던 일론 머스크 최경자가 돌연 세미 트럭 출고를 한다는 점에서 다급함이 느껴졌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여태까지 밀려 있었던 신차가 출시된 이유가 8월 달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진행되면서 나왔다는 거 이미 알고 있죠. 그죠? 요거는 좀 우려에 지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최근에 테슬라의 주가가 잘 안 올라가는데 트위터 인수를 비롯해서 머스크 입방정에 오너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한 해 매출의 절반 이상을 담당해온 중국 시장을 비롯해 토종업체들이 크게 밀리자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했던 것을 풀이된다. 요즘에 주가 많이 안 올라가니까 차라리 이런 테슬라 전기 트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미 통과가 되기도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이것으로 인해서 실적을 끌어올릴 만한 탄력을 만드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솔솔 나와주고 있는 거죠. 여기에 그간 업계 선두주자로 굳겨오던 시장 점유율도 기준 평준화와 함께 소홀했던 저가 전기차 시장의 확산이 이어지면서 균열이 생기고 있다. 실제 점유율은 1년 전 79%에 달했던 미국 시장 점유율은 올해 3분기 65%로 크게 떨어졌다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죠. 그래서 뭐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올해 들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진행된 김에 5년 만에 전기 트럭을 내놓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 기능으로 보면은요, 이 세미 트럭이 굉장히 크게 기대되는 이유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재밌는 기능이 좀 탑재가 됐습니다. 간단히 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고요. 밑에 보시면 테슬라의 출고식 행사에서 자율주행 관련 언급은 삼가했지만 초기 공개한 세미트럭 자료를 통해서 발전된 오토파일럿 기능을 포함될 것이라는 설명한 바가 있다. 또한 한 대가 아닌 여러 대의 트럭이 일렬을 줄지어 함께 운행하는 호송 모드 기능도 포함될 것으로 지금 이제 언급했다. 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복잡한 길이 아니라 단순한 길이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줄줄이 이어서 그러니까
앞에 자동차를 뒤에 자동차가 따라가는 호송 모드를 지원한다는 거죠. 실제로 세미트럭에는 운전석 상단 통합 카메라 센서 3대, 그리고 좌우 사이드 미러 각각 3대, 전방 범퍼에 1대, 모두 10대 카메라가 장착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후방에도 1대 이상의 카메라가 장착될 것으로 보인다. 즉 세미트럭 사방에는 최소한 10대 이상의 카메라가 설치된 상태이다.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에 장착된 카메라는 8대보다 많은 수량이다. 물론 차량이 크니까 당연하겠죠. 차량 운전석에는 운전 좌우에 2대의 대형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다. 디스플레이를 좌우로 구분해서 후방 시야와 내비게이션, 차량 상태를 정보를 제공해 준다. 특히 우측 디스플레이에 내비게이션 지도가 통합되어 가야 할 방향과 거리, 도로의 상황을 인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기존의 전기 자동차들과 좀 다르게 하나가 보통인데 여기는 2개의 지금 현재 디스플레이 패널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드웨어 측면에서 보면 세미 전기 트럭 오토파일럿은 물론 더 진부한 자율주행 기능인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 소화해낼 수 있는 충분한 토대를 갖출 수 있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가 전기 트럭 자율주행 기능을 강조하지 않은 이유는 전략적인 의도로 보인다. 관련해서 전기차 전문이제 지금 일렉트렉은 승용차와 다른 상업용 트럭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운송업체 물류 등 기업과 그에 고용되거나 계약된 운송 노동자들의 관계를 테슬라가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완전 자율주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이 운전할 필요가 많이 없어지게 되죠.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하더라도 원래 원래 한 3명, 5명이 하던 일을 한 명이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이야기를 좀 지금 현재 좀 눈치를 보느냐고 관련된 해석을 했다는 이야기죠. 고속도로나 국도를 통한 장거리 정속 주행이 대부분인 대형 트럭 운행 특성을 견주어 보면 트럭 운송기사나 운송업체에겐 운행 유지비 절반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이러한 자율주행 기능이다. 일례로 세미 전기 트럭이 호송 모드를 예를 들 수 있다. 호송 모드는 선두의 세미 트럭 이후 후미의 다른 트럭들이 조종해서 열차처럼 집단 운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이론적으로 트럭 운전수 일자리는 3개에서 1개로 줄어든다. 자율주행이 가능하면 가능할수록 운송 노동력에 대한 필요성은 반비례로 낮아진다. 기업은 이익을 볼 수 있겠지만 운송 노동자는 더욱더 어려운 상황에 부닥칠 수 없다는 내용이죠. 밖에 없다. 결국에는 이 트럭들은 운송 노동자가 구매를 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당된 눈치를 좀 봤다는 이야기죠. 기능은 충분히 탑재했고 기술력은 있지만 눈치가 좀 섞인 발언이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현재 이런 세미 트럭이 지금 출시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트럭에 들어가는 부품이라든가 특히나 가장 중요한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 관련해서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죠? 특히나 테슬라의 목표는 좀 큽니다. 테슬라 전기 트럭 셈이 연간 5만 대 만든다. 단숨에 미국 2위로 껑충 이란 얘기인데요. 테슬라가 전기 트럭 세미를 생산 목표를 5만 대로 설정했다. 이는 미국 트럭 시장에서 업계 2위 수준이다. 2022일 인사이드 EV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는 세미의 생산량을 늘려오는 2024년까지 연간 5만 대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면서 높은 수요가 기대되는 만큼 북미를 넘어 확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미 트럭은 테슬라가 2017년도 최초 공개한 전기용 상업 트럭이다. 배터리 용량은 기술적 문제로 수차례 양산 일정이 연기되다 지난 8월 연내 출시로 일정을 잡았다. 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진행된 시기죠. 세미가 예정대로 인도된다면 12월 인도된다면 테슬라가 2020년도 초 이후 처음으로 소비자에게 선보이는 새 모델이 된다. 최근에는 뭐 껍데기만 바꾸는 페이스리프트 정도만 진행하고 있는 테슬라 입장에서 신차 출시는 굉장히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트럭 부분에서 자율주행을 제대로 탑재한 기업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 테슬라의 지금 현재 목표죠 5만 대 충분히 완전한 꿈 같은 얘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자율주행을 탑재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매력적인 건데요. 세미 지금 대당 판매 가격은 18만 달러에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국 정부의 국산 전기차 세제 혜택 방침에 따라서 최대 4만 달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세미 첫 구매처는 미국의 세계적인 식음료 판매 기업인 펩시콜라와 게토레이 등 음료 브랜드와 치토스, 도리토스 등 스낵으로 유명하다. 앞서 펩시코는 지난 17년도 테슬라와 세미 100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한 바가 있다라는 내용이죠. 이게 보조금 혜택이 딱 나오니까 지금 생산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보급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전 이 시기가요 굉장히 재밌게 맞물린 것 같은데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이런 파업들이 대란입니다. 우리나라도 문제가 있었죠. 약해지는 파업 동력, 업무 개시 명령 받은 기사 66%가 복귀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파업, 지금 현재 화물연대가 파업 운송 거부에 참여하고 있었죠. 그래서 우리 지금 지역들 중에서도 지금 주유소에 기름이 없는 주유소들이 몇몇 있을 만큼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들어갔는데 각 정부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냐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런 현재 상황이 계속되고 있죠. 미국 상원 철도 파업 저지 법안 통과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파업이 있었지만 미국에도 파업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결국 운송이잖아요, 그죠? 직접적인 뭐 자동차, 트럭까지는 아니더라도 철도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운송 관련된 업체들이 자꾸 파업하고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할수록 기업들이라든가 정부에서든가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죠? 그 해당 일자리에 사람이 없어지게 만드는 그림이 가장 정부나 기업들이 원하는 방향성이겠죠. 잡음이 없는 걸 원하니까요. 그죠? 이젠 자율주행 자동차가 지금 특히나 트럭, 운송 부분에서도 이제 필요 없게 되는 사람이 필요 없게 되는 구조 혹은 사람이 필요는 하지만 인력이 3분의 1이라든가 2분의 1로 줄어들 수 있을 만한 기술이 나온 가운데 지금 이제 이 세미 트럭이 출시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해당된 내용은 더욱더 탄력을 받고 기업들이 좋아할 만한 이 제품의 출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테슬라 전기차에 들어가는 이 세미트럭에 들어가는 재료나 주목해야 될 점은 무엇일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장기 주행에는 굉장히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800km라는 어마무시한 지금 이제 도로에 지금 이제 주행 거리를 자랑하는 대단한 자동차긴 하지만 짐을 싣고도요. 대단하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장거리 운행에 굉장히 부족하고 지금 이제 연료를 충전하는데 굉장히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는 세미트럭 약점 초급속으로 승부에 나선다라는 내용, 충전의 속도를 늘리겠다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세미트럭의 급속 충전 속도인 메가차저를 세운다. 기존의 슈퍼차저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가차저까지 쓰고 있다는 내용이죠.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10일 매신에 따르면 메가차저는 기존 테슬라의 급속 충전인 슈퍼차저를 능가하는 초급속 충전소 1.5 메가와트급 충전이 가능하다. 대용량 배터리를 초급속으로 충전하기 위한 전력 저장 시스템과 고효율의 변압기 등을 갖췄다. 이에 따라서 테슬라는 지금 네바다주 기가팩토리에 메가차저를 시범 운영한 바가 있다. 메가차저의 상용화가 처음 이뤄질 곳은 미국 캘리포니아다. 모데스토는 테슬라가 세미트럭을 초도 물량 15개를 인도할 펩시코의 자회사가 지금 이제 프리토레이에 위치한 곳이다. 테슬라는 지난해 11월 메가차저의 설치를 허가를 지금 현재 해당 지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라는 내용이죠. 이와 함께 테슬라는 곧 세미트럭의 양산 체제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졌다. 세미트럭은 대역 전기 트랙터로 1회 충전 후 주행거리 800km를 목표로 한다라는 내용이죠.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급속 충전이 중요하게 떠오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충전소 관련 종목들 잡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결국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속 충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충전소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 배터리도 급속 충전을 지원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급속 충전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뭐가 실려야 되냐면 역시나 제가 옛날부터 말씀드렸죠.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대주전자재로 스마트 팩토리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을 늘린다라는 내용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성능 개선의 핵심 소재고 이것을 지금 이제 들어가야지만이 실리콘이 얼마나 더 많이 섞이느냐에 따라서 급속 충전의 속도를 좌우하기 때문에 해당된 재료를 생산하는 대주전자 재료 같은 기업이 이 급속 충전 시장에 주목받으면서 주가가 크게 폭등할 만한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납품에 대한 가능성이라든가 수주에 대한 가능성도 굉장히 크게 올라가겠죠. 고품질의 지금 이제 실리콘 음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은 반드시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가장 처음 말씀드릴 만한 종목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주전자재료 이런 주식들 모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이거 별로 안 갈 것 같죠? 이거 별로 안 오를 것 같죠? 이런 주식들이 대세 상승하면서 신고가 뚫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죠? 요 꼭 여러분들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주전자 재료 요런 주식들이 제가 전에 LG 에너지 솔루션 설명드릴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차트 자리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봐요.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어디서 추천드렸죠? 주가 오르기도 전 요런 자리에서 여러분 매집해야 된다 설명드렸죠. 그죠? 그리고 나서 대상승했죠. 포스코 케미칼
이런 주식들 제가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잡아야 된다 설명드렸죠. 결국에는 재료가 있고 방향성 있는 주식들은 폭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한 번에 대장의 흐름을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그 다음 후속타가 저는 대주전자 재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거의 독보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여러분들 독보적입니다. 현재 LG 에너지솔루션하고 SK온,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 인수합병을 이야기했을 만큼 기술력도 공장에 대한 생산력도 뛰어난 기업입니다. 대주전자 재료가 매력적인 기업인 것을 인증하는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대주전자 재료 주가가 추가적인 폭등이 나올 수 있음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급속 충전 부분에 어떤 배터리가 들어갈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냥 아는 배터리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관심은 세미트럭의 실용성이다. 현대 테슬라는 세미트럭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46800 원통형 배터리셀을 이용해서 배터리팩 용량을 500kWh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경우 배터리 무게만 3톤에 달해서 지금 이제 800m 정도의 효율이 예상된다. 전력을 가득 담고 운행하면 400km 가량 주행이 가능한 셈이다. 하지만 최대 적재 용량인 36톤의 물건이 실리면 주행거리가 크게 짧아져 잦은 충전이 필요한데 이체 충전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1.5MW급 충전기를 설치하는 셈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결국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다는 게 보이시죠?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원통형 배터리의 지금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되느냐? 옛날부터 조금씩 커지고 있었거든요. 왜냐면 원통형 배터리가 만들기 쉬워요. 각형하고 파우치 같은 경우에는 모양을 자유롭게 좀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자동차 플랫폼에 맞춰서 지금 현재 모양에 맞춰서 기존에 있는 자동차 플랫폼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고 위에 얹는 식으로 생산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에 비해서 모양에 자유롭진 않지만 새로운 플랫폼을 개발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 원통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다량 생산이 굉장히 쉽습니다. 옛날부터 보급되어 왔었기 때문에 생산량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크게 성장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이게 원통형 배터리가 그래서 초기에도 꽤 점유율 차지했는데 이러다가 좀 꺾여 나갔습니다. 왜냐면 앞서 보셨듯이 이렇게 전기차 시장에서 원통형 배터리가 조금 플랫폼을 새로 개발해야 되다 보니까 기존에 자동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파우치형하고 각형을 선호했지 원통형을 선호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누가 해냈냐면 테슬라가 해냅니다. 새롭게 지금 현재 이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할 수 있을 만큼의 플랫폼을 하나 새롭게 만들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 트럭에도 원통형 배터리 전용된 플랫폼을 만들게 되면서 소형 배터리 시장 전망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지금 현재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3억 개 가량 3억 개 가량에서 지금 대략적으로 어디까지 지금 현재 억셀 285억 셀까지 생산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100배 가까이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 소형 배터리 시장이 조금 더 모양을 바꿨죠. 기존에 있었던 작은 지름에서 좀 큰 지름으로 바꾸게 되면서 문제점도 해결하고 출력도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서 자동차 탑재에 굉장히 적절해지게 됐고요. 그로 인해서 다시 한번 이 소형 배터리, 원통형 배터리가 주목받는 시장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 그래서 삼성 SDI하고 LG 에너지솔루션 또한 4680 배터리 협력을 이 배터리 공장들을 더 짓고 생산을 통해서 매출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현재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련된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면서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을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그럼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은 무엇이 있을 것이냐?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었겠지만 일단 직접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생산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금양 이런 기업인데 이거 주가 너무 높죠? 최근에 리튬 관련 종목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고가입니다. 이런 주식은 잡을 수가 없고요. 차라리 좀 근본적인 종목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관련된 기사인데요. 2022년도 11월 15일 얼마 안 된 기사입니다. LG엔솔 첨부와 대규모 전해질 공급 계약 추진, 테슬라향 물량 확보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2차전지 소재 기업 첨부와 대규모 전해질 공급 계약을 연내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계약 규모는 2조 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는데 LG에너지솔루션이 내년 상반기에 테슬라에서 원통형 배터리를 공급하기 위한 전해질 확보 차원의 계약을 추진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첨부는 LG에너지솔루션의 2조 원 규모의 전해질 공급을 위한 발주를 계약 체결 중으로 양사는 연내 계약을 완료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죠? 지금 연말이죠, 그죠? 근데 연말부터 여러분들 뭐가 진행되죠? 앞서 보셨듯이
연말에 출시될 예정인 게 바로 이 세미트럭이죠. 이 세미트럭에 들어가는 전해질을 바로 첨보가 공급하지 않을까, LG엔솔과 함께 첨보가 공급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솔솔 돌만한 거겠죠. 타이밍이 뭐 아이러니하게도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봤을 때에는 첨보라는 기업을 좀 관심으로 넣어두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건 대주전자재로 급속 충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주전자재로 그리고 첨보 요런 기업들 전해질을 공급하고 있는 직접적인 수혜 기업들 그래도 힌트가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두시면 요런 기업들이 이렇게 우하향 패턴을 뚫고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패턴으로 바꿔나가면서 신고가를 기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케미칼 이런 종목들이 이미 다 좋고 이미 다 고가에 올라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새롭게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서 올라갈 만한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을 따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골라두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모아가신다고 한다면 2023년도에도 여러분의 계좌에 정말 든든하게 수익을 줄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여러분들 마무리할 건데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이것만 준비한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께 추가로 2023년도에 정말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을 만한 1월에서 3월 사이 큰 급등을 보일 수 있을 만한 섹터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섹터와 관련된 자료집을 제가 특별하게 여러분들께 무료 어플리케이션에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무료 어플리케이션 이름은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 지금 제 어플리케이션과 동일합니다. 어플리케이션에서는 어떤 걸 드리고 있냐? 무료 1일 급등주 여러분께 짧게 한 3% 정도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침 시황 무료 아침 시황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설명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료집들을 드리고 있는데 급등주 포착 자료집을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 1월에서 3월 때 가장 크게 급등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높은 섹터를 제가 새롭게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많은 분들이 반드시 확인하셔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자료집은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냐?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 이게 삼성 핸드폰에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 이런 게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는 곳인데요. 그래서 이재진 검색하시면 맨 처음 어플리케이션 화면 나오고요. 어플리케이션 화면에서 무료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설치 버튼.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재진이라고 검색하시면 제 어플리케이션 나오니까요. 다운로드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고 들어오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한가 랠리 무료 급등 추천주 장전 시황 그리고 급등주 포착 자료인데요. 전부 다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으니까요. 급등 추천주 특히나 들어오셔서 여기서 보시면 2023년 2배 급등 후보주 삼성로봇 자료 총정리 자료집이라는 거 클릭하셔서 꼭 다운로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로봇 자료집 이재진의 상한가 랠리에서 특별하게 만든 자료니까요. 여러분들께서 해당 자료집 다운로드 받으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다라는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오늘의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영상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따봉 버튼 눌러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주식시장에는 100%는 없지만 높은 확률은 존재한다는 점 제가 골라드리는 종목들만 꾸준히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셔도 여러분들께서 골라가셔도 충분히 주식시장에서 승률은 올라간다는 점 잊지 마시면서 매일매일 올라오는 영상들을 통해서 관심 종목들 그 이슈에 대한 해석들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다음 영상에 좀 더 유익한 내용과 함께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땡큐.